요렇게 답안지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예. 기술사 답안지, 이 답안지는요, 그 큐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예, 자료실. 자료실에 들어가면 답안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답안지를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아마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감독관님이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자격 검정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이 문제지에 여기다가 종명명을 쓰는 거예요. 까만 걸 쓸까요? 여기다가 기계 안전 기술사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지 인쇄 상태 및 수험자 응시 종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 수험번호 성명 특정인을 암시하는 표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까? 네, 확인. 그러니까 내가 감독관하고 또는 채점자들과 사실 연이 있는 사람이 그런 특정 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도 부정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한 또 사실 인증이죠. 서명이고, 그 다음에 지워지는 펜, 연필류, 유색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확인. 답안지 작성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일단 총 매수를 확인하라 그래요. 7매 14면인가요? 교부받은 즉시 페이지 순서, 정상 여부, 한 매라도 분리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했다라고 여기다가 서명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 확인 안 하고 답안을 썼다가 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라. 그 다음에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과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시행 회차, 종목명,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했습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수험자 인적사항, 답안 작성은 지워지지 않는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답안을 정정 시에는 2줄을 긋고 다시 기재가 가능하며 수정 테이프 사용 또한 가능하다. 옛날엔 이 수정 테이프 사용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규정이 바뀌었죠. 그리고 2줄을 긋고 다시 기재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 답안을 이렇게 썼는데, 그죠? 이게 좀 틀렸어. 그러면 이렇게 2줄을 쫙쫙 긋고 다시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선자나 곡선자, 템플릿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옛날에는 모형자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자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문제의 순서와 관계없이 답안을 작성해도 되나, 주어진 문제와 번호를 기재한 후에 답안을 작성하고 전문 용어는 원어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문제가 예를 들어 2교시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6번 문제를 먼저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번호를 먼저 정확하게 기재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4번을 먼저 쓴다던가 3번을 쓰고 1번을 쓰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하는 문제수보다 많은 문제를 답하는 경우에 기재순으로 요구한 문제수까지만 채점하고 나머지 문제는 채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문제를 써봐야 여기 순서대로 4문제만 답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답은 써봐야 채점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가지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시에 양면 페이지 순으로 작성을 해라. 그리고 기 작성한 문제가 전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답안 전체에 대한 명확하게 X 표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답을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이걸 전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X를 쓰시고 그 다음 다시 다음 장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100분이에요. 여러분 한 문제당 4문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한 문제당 시간을 얼마나 배정해야 되겠어요? 25분을 배정해야 되는 거예요. 25분씩. 그래야 100분이 되잖아요. 근데 한 문제를 쓰는데 내가 한 15분 동안 이걸 다 썼는데 한 면을 이걸 다 지운다? 그리고 다시 쓴다라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전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 삭제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험자는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을 멈춰야 하고 종료 시간 이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감독위원회 답안지 제출 시에는 불응을 할 때에는 당일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뭐 이런 케이스는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실제로 한 번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째에도 시험 문제를 제출을 안 하면 결국 이 회차가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도 제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절대 세 번째까지 이렇게 지시불이행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죠. 각 답안의 작성이 끝나면 바로 옆에다가 끝이라고 쓰고 최종 답안 작성이 끝나는 줄을 바꾸어서 마지막에는 이하 여백이라고 마무리를 지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각 코에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 답안지 전체 혹은 해당 문제 0점 처리된다. 중요한 얘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워지는 펜, 연필류, 색깔이 있는 필기류 또는 두 가지 이상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적사항 기재란 이외에 성명이나 수험번호를 기재한 경우, 그다음 답안지에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특정 의미를 암시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 다음 내용은 결국 부정행위 처리 규정인데 뭐 대화를 하는 행위나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지가 이렇게 있어요. 연습지는 한 2장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보게 되면 1쪽부터 그리고 여기 마지막 14쪽까지 이렇게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문제가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내가 뭐 한 2번부터 쓰겠다. 그러면 2번 문제를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게차의 뭐 위험성과 죄송합니다. 글씨를 좀 날림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방 대책에 대해 뭐 쓰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 답이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밑에다가 대제목. 그래서 여기 뭐 개요가 처음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블라블라 써주고 그 다음에 대제목 2번 여기에 핵심의 문제에 요구하는 뭐 위험성에 대해 쓰는 거예요. 위험성에 그 다음에 소제목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에 도표와 또 그림 등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대제목에 뭐 결론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항상 답이 끝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끝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이 설명을 드려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답안 작성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잘 준비하시고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